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가을을 맞아 기온은 떨어지는데요, 전국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초유의 사태라며 야당 탄압, 정치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챙겼다는 8억 원을 대선 자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0시에 출소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데요. 어떤 진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의 퇴행이라는 민주당, 도덕의 퇴행이라는 국민의힘.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10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상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10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과거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의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이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잠시 후 의성군 유정우 농정기획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29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 경상북도 국정감사가 지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네. 이 경북도 국정감사 내용과 더불어서 이 경상북도 의회도 이 본회의가 열려서 의정활동 짤막하게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상북도의 국정감사 소식. 경상북도 국정감사 오랜만에 열린 거죠? 네, 4년 만에 열렸습니다. 4년 만인가요? 예, 네.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예. 네. 4년 만에 열린 국정감사. 어떤 얘기가 좀 오갔을지 궁금한데요? 네, 아마 우리 이 라디오 오늘 정치 TMI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내용 이 그대로 쟁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태풍 흰남노 이 책임이 누구 탓인가, 그리고 원인, 이후에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까지 예.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훈 국회의원은 이 포항시가 2012년에 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방을 낮게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다 예. 지적을 했고요. 예.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철우 도지사는 이 포항의 냉천뿐만 아니라 경주까지 포함하면 18곳에서 하천이 범람했고 이게 폭우가 이렇게 내릴 걸 미리 예상 못했기 때문에 비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죠. 사망자나 실종자에 대한 좀 지원금 기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금 1인당 1,000만 원, 그리고 또 주택이 전파된 주민들은 500만 원, 이 반파는 250만 원으로 이 제9호 의원금 배분액이 정해져 있는데. 아, 이게 정부 지원인 거죠, 이거는?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사망이나 실종자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네. 그다음에 주택이 전파됐으면 500만 원, 반파됐으면 250만 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네. 이 금액이 너무 좀 적어서 적죠. 탄력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예, 예. 이철우 도지사도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이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구호 지원금이 부족한 부분, 적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국회의원도 이 침수주택 지원금이 200만 원인데 네. 이게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이 지원을 하게 되면 네. 이 국회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이야기를 했고 예. 이철우 도지사도 도 차원의 지급 결정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재난구호 의원금 100만 원까지 합하면 아하. 이 침수주택도 500만 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주택 전파됐을 때 500만 원, 반파됐을 때 250만 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침수 주택이 또 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침수가 됐을 때도 200만 원이 한도인데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 말고 예. 경상북도가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도에서 예. 네, 구호 의연금 모금된 것들 예. 배분을 하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예.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설명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분명 뭐 충분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상가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상가도 똑같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그래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잘 됐습니다. 원래는 200만 원이었는데 예, 네. 지원금이 그래도 5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지금 예정인 거잖아요. 지원 예정. 이거 네,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이게 침수 피해 난 지가 언젠데 이거 하루 빨리 좀 지원이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에다가 예. 이 도 차원에서 지원금을 더 얹다 보니까 이걸 뭐 찔끔찔끔 조금씩 주기보다 한꺼번에 좀 주는 편이 낫다고 좀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빨리 좀 이런 거는 집행을 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자, 우리가 정치 TMI 시간에서도 예상했지만 국정감사 단골 손님 바로 영풍 석포재련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또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영풍재련소 이전 가능성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네요. 네, 국정감사장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영풍 석포재련소에 대한 문제가 자주 지적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적이 된 겁니다. 한노위뿐만 아니라 행안위에서도 예. 네, 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이 이 영풍 석포재련소와 관련해서 이 정부 차원의 뭔가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이 경상북도가 먼저 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석포재련소가 환경부와 또 경상북도로부터 이 90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고 지금 뭐 대표이사 등이 법정에서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 경상북도가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처분도 하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날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석포재련소는 근본적으로 타 지역이나 이 바닷가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와 회사가 상의해서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다.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아, 예, 이거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광물 같은 걸 그 현지에서 이제 다 캐서 조달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수입을 한다면서요, 이런 광물 같은 걸. 그래서 굳이 여기 지금 이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죠? 낙동강 상류에. 예. 네, 석포재련소에서 광물 채취가 있었던 것이 일제강점기 때부터였거든요. 그래요. 그러다가 1970년대가 지나면서는 이 영풍 석포재련소가 운영하는 이 광산은 이 채굴을 해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광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광석을 수입해 와서 석포까지 와서 재련을 하다 보니까 이 굳이 멀리 내륙 지방에 거기다가 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이 재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의견에 이철우 도지사도 동의 입장을 낸 거고요. 여기에 하나를 덧붙였는데 경상북도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주민 생계 해결 방안 등을 찾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거기 네. 그쪽에는 광산 채굴 더 이상 안 하니까. 네. 자,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 정부와 회사가 상의해서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게 맞다. 네. 자, 근데 이게 좀 강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좀 말만 그런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일단 이 강한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할 것 없이 이 국정감사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바닷가로 공장을 옮기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부가 나서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주민 생계 해결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봉화군 이 석포면이 살펴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인구가 5천 명이 채 되지 않는데 네. 여기 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석포제련소 인근에 식당까지 합치면 석포제련소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인구가 석포면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한 네. 5천여 명 정도 되는데 절반 네. 가까이가 석포 재련소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하.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폐쇄 절차를 밟는다면 네. 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그리고 석포면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문제까지도 그렇겠네요. 예. 함께 마련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주식회사 영풍이 석포제련소 말고 이 다른 곳으로 아연제련소를 확장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네. 한 10여 년 전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 지역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그래도. 이 바닷가 근처로 가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해소되거나 뭐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경상북도가 사실 뭐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 돈이 네. 문제가 아니라 그 네. 대체 부지 그곳의 지자체에서 반발할 게 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뭐 획기적인 어떤 뭐 보상안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런 네. 면도 있고 현재 석포면에 그쪽에 이제 지역 경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환경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당장 옮겨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낙동강 최상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지역 경제 한 석포 주민 한 절반 정도가 이 제련소와 관련된 일을 한다니까 네.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뭐 앞으로 10년 20년 내는 옮기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그나마 이철우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예.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는 게 예.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안동의 장애인 시설 문제도 지적이 됐다고요? 네, 지금 뭐 안동시가 그 장애인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해서 이 폐쇄 처분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시설 쪽에서 소송을 걸면서 지금 아직까지 시설이 폐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때문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경상북도가 관리 감독에 좀 소홀했다. 그동안 행정처분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 아동강금이나 학대 거기다가 이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거주자의 임금을 뭐 착복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예. 이런 문제까지 있었는데 예. 이 법인을 해산시키거나 이사진을 해임시킨 적이 없다면서 이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시설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일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답변을 내놨는데요. 안동시청에서 폐쇄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가처분을 시설 쪽에서 신청해서 인정이 됐고 이 본안 소송이 끝나면 경상북도도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 이런 사안은 우리 또 뭐 안동 MBC 그리고
저도 그렇고 예.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렇죠.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가처분. 최근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우리가 네. 전 국민의 가처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맞습니다. 케이스군요. 그러니까 안동시청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군요. 내리고 나서 이제 시설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해서 네. 가처분 신청했다. 이거 폐쇄 명령 안 된다. 신청했더니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인용이 네. 돼서 현재는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운영이 되고 있고 되고 이 본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안 소송이 어떻게 폐쇄냐 아니냐 이제 거기 이제 네. 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군요. 이거 뭐 빨라야 1, 2년 걸릴 테니까 최종 그렇죠? 네, 계속 안타깝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열리는 중에 경북도 의회도 열렸는데 간략하게 뭐 요점만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안동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경북도 의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 공강택 도의원이 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18일에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 요구를 다시 한번 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영돈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기억납니다. 네. 예. 이 공강택 도의원은 지금 환경부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안동댐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역할을 하라고 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혔고요. 아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문제는 꾸준히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김용현 경북도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숙모관을 건립해야 된다. 이걸 경상북도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자유발언을 했는데, 예. 오늘이 우리 10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예. 네, 10월 26일이면 박정희 전 대통령. 11조. 예. 네, 추모식이 열리고 또 11월에는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가 열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계속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야기가 어김없이 나오는데 그래요. 네, 사실 현재까지도 이 박정희 역사 자료관 그리고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등 이 많은 예산을 쓴 바가 있어서 예. 이 시민들의 이 반응, 이 막대한 세금을 또 써야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는 시민들께서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뭐 네. 여러 가지 기념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박정희 기념관, 숙모관까지 건립해야 되느냐 이거 뭐 찬반 양론이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경북도 국정감사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의성의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이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의성만의 전통적인 수리 농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알아보죠. 의성군 농축산과의 유동우 농정기획계장 연결돼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의성의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이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인데요. 관계라고 하면 뭐 농경지에다가 물을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관계. 네, 아입니다. 네. 관계. 네. 자, 우선 관계 시설물이 무엇이고 또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은 요즘 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환경으로 요즘 점점 사라져가는 관계 시설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산 자원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국제관계배수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이번에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에 등재된 의성의 전통수리 농업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의성 전통수리 농업 시스템은 저희들 금성선 일대에 조목국으로부터 이어져 온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한 970mm 정도로 비가 아주 적게 내리는 지역이면서 그러네요. 또 배수가 잘 되는 토양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예. 이 농업을 영위하는 데는 아주 불리한 환경입니다. 예. 하지만 예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물이 모이는 곳곳마다 작은 못을 만들어서 이 불리한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벼와 마늘, 이모작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도 곳곳에 한정된 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수통과 못종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물을 대는 기술과 또 못도감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의성의 금성산 일대가 농경 문화에는 농사 짓는 데는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군요. 예, 비도 그렇습니다. 적게 오고 물도 잘 빠져나가 버리니까. 예, 예. 자, 그걸 극복한 겁니다. 자,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 이 등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 등재는 저희들 의성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일이자 또 의성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의 우수한 보존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국제기구에서 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국위 선양에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 등재가 도내에서는 의성이 이제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네. 전국적으로 뭐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는 17개국 140개소가 이제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들 이제 경국 최초로 등재한 의성군을 포함해서 총 8개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많지가 않군요. 우리나라 네. 전체 8개밖에 안 되는 네. 예.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에 이번에 이제 의성군이 등재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등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동안에 뭐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겁니까? 앞서서 저희들 의성군은 2018년도에 의성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을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0호로 등재를 했고요. 예. 또 이후에 저희들 유산에 대한 자원 조사와 보존 활용 계획 수립 등 지속 가능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 지금도 민과 간이 함께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 등재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제 관계 배수위원회라는 데서 심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들 6월에 국제 관계 배수위원회로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예.
세계관계시설물유산 자문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해갖고 총 5분의 심사를 했는데 아주 모두 그 자리에서 아주 긍정적인 좋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척박한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잘 했는지. 자, 고도차를 이용해서 못과 못을 연결한다는 게 이게 뭐 특징이라고 하는데, 네. 자, 이런 방식이 의성이 유일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방식이 의성군에만 유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 내 크고 작은 목과 저수지를 포함한 그 개수와 면적당 분포도는 가히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방식의 수리 농업 시스템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그 한정된 수자원으로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허투루 이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선대부터 노력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고도에 따라서 하라비못, 아비못, 손자못으로 불리는 연속 관계 체제를 이루었고요. 예. 또 수통과 못종을 이용한 배수 체계로 필요한 만큼 물을 사용했던 그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고도차를 이용해서 맨 위에는 이제 하라비못이라 그러고 그 예. 밑에 아비못이라 그러고 밑에 손자못까지. 네네. 이렇게 보통 한 3개 정도 있습니까? 연못이? 더 많습니까? 많게는 그보다 더 이상인 것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금성산 일대는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 썼던 물을 계속해서 아껴 쓰고 이렇게 계속 연결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못과 못을 연결하는 방식의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이 의성군 금성산 일대에서 발전한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역이 고대 국가 그 조문국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금성산 일대는 옛날부터 지리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예. 그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만큼 영농 여건이 좋지 않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물이 고이는 곳마다 목과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아껴 쓰면서 현대까지 저희들 그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의성군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주관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도 지금 추진할 거라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의성군에서는 이번 그 세계관계 시설물 유산 등재와 함께 2024년 그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등재를 목표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그 의성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의 보존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소득과 연계한 농촌 관광 산업 육성으로 저희 그 의성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성군 농축산과 유동우 농정기획계장이었습니다.